안녕하세요. 베즈드의 한국 시베리아 센터 북극 영상 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3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러시아 해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핀란드말에 위치한 도시 크론슈타트를 찾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참석 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해양 독트린과 러시아 연방 해군 선박 용선 승인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은 환영사에서 러시아의 국익에 있어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북극해, 오호츠크해, 흑해, 베링해, 발트해, 쿠릴 해협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해양 독트린을 밝힌 법령에는 국익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등장했는데요. 이 항목에는 미국이 세계 대양에 대한 권한을 확장하려는 도전을 하고 있는 현재 해양 강국으로서 러시아의 국익은 카스피해를 비롯한 전 세계 대양으로 확장된다.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서 러시아의 권리 보장, 해양 잠재력 개발, 러시아의 영해 및 영공에 대한 국가 주권의 불가침성, 동부 지중해의 중요성, 흑해 함대를 기반으로 크림반도의 군사시설 강화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나토가 대서양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러시아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에 외교적 해결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초 추코트카에서 국제 베링 해협 축제가 열렸습니다. 북극 이사회 의장국 정책 중 하나로 열린 이 행사는 스포츠와 비즈니스 세션으로 나뉘게 되는데, 스포츠 세션은 원주민을 위한 전통 스포츠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북극 관광과 관련된 업계 참가자들이 모여 북극의 주요 산업 동향, 북극 여행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 극복 지역 홍보의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러시아 북부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추코트카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토착 원주민들 중 하나인 축지족의 전통 카누 경주와 세계 원주민의 날 기념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클린 알틱 연방 프로젝트 책임자인 루슬란 구바이둘린이 북극 해안 지역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최대 40%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7월 아르한겔스크에서 개최된 북극 폐기물 및 미세 플라스틱 컨퍼런스에서 밝혔습니다. 클린 알틱은 2021년 러시아의 핵 쇄빙선 승리 50년 후의 선장 로브소프와 쇄빙선 선장이자 러시아 노동 영웅 자리에 오른 바 있는 겐나지 안토킨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청정 북극을 위해 북극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청소하자는 이들의 의견을 러시아 연방이 받아들이고 환경운동가와 자원봉사단체, 과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실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공공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노르니켈사와 로스아톰 등 러시아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구바이둘린에 이어 러시아 천연자원부 공공위원회 의장은 북극의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이 지난 수십 년간 북극 지역에 미친 심각한 환경 피해를 강조하며 현재 매립지 청소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극의 먹이사슬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 등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지만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며 환경 교육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바이둘리는 이어 북극해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성분이 전체 혹은 조건부로 재활용 가능한 폴리머 프랙션, 즉 중합체 분획에 속하기 때문에 10%에서 최대 40%까지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플라스틱 포 비즈니스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내해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앞으로 비러시아 국적의 선박이 북극 항로를 통과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러시아의 라디오 스푸트니크가 전했는데요. 이 제안에 따라 현행법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외국 선박은 앞으로 북극 항로 사용 허가를 입국 예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러시아에 미리 신청해야만 통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역사학자 이고르 코발예프는 라디오 스푸트닉과의 인터뷰에서 북극 항로는 정치 군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와 무역의 통로로서 아시아와 유럽, 러시아를 잇는 중요한 거점지대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구촌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의 시대, 블록화의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7, 8월이 북극권에서는 가장 활동적이고 사람들에게 설렘을 주는 계절이라 그런지 베링 해협 축제 외에 또 다른 축제 소식이 있습니다. 북극의 축제 테리베리카입니다. 테리베리카 축제는 7월 무르만스크에서 3일간 열렸습니다. 축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생태 관광, 북극 요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표준 규범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르만스크 측은 이번 행사에서 북극 관광의 모범 사례 공유와 통일된 상품 규정 등을 논의하고 북극 요리를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다양한 공연과 연극, 승마, 요리 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던 2021년에도 러시아 전역에서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던 이 축제는 러시아 지리학회상과 러시아 문화와 예술 관련 행사의 국가가 주는 러시아 이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수가 1000명 정도에 불과한 무르만스크 콜라 지구에 위치한 테리베리카 마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지가 선정한 최고의 여행지 20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북극 영상 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3화를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9월에 보다 시원한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